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27강의 식신격 예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격이 성립이 되고 어떻게 용신이 전개가 되는 것인지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신격에 대한 용신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신용인성격. 여러분, 식신격이에 인성을 용신하는 것이 식신용인성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식신용비급격이 있습니다. 식신용비급격. 식신용비급은 비급을 용신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격을 식신으로 용신을 비급으로 한다. 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식신용식상격. 이것은 식신을 격으로 하고 그 식신을 그대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식신용 재성격입니다. 식신격의 재성용신.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주된 내용이, 식신격에서 주된 내용이 이 네 가지의 범위 내에서 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 사주씩 그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 예시의 그 첫 번째, 근명입니다. 근명의 식신용인격입니다. 식신용인격인데 이것을 상관용인격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인성을 용신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사주가 신약 사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왕해서 인성 용신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상관용인격 그렇게도 부릅니다.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술년에 경호 월에 을에 일에 정축 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을목이 여러분요. 이것을 그러면 과정을 한번 격국이 뭐냐?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5월의 을목입니다. 5월의 을목인데, 이 사실요, 5월의 을목이 오술, 이렇게 화국을 하면서 이 연지에 있는 술토를 월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겨서 힘을 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술해서, 인오술 반합을 하면서 이것이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술토가 이 월지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토가 아니고 이렇게 화가 되는 기운이 강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중에 있는 이 정화가 시간에 투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식신격에 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식신격이 분명히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용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신, 여러분, 용신은 뭐냐? 그야말로 최고로 사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용신이죠. 그렇습니다. 용신은 일단 격하고는 이것이 달리 신강신약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월간에 경금이 있고 시가 축시가 되고 일지에 해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금방 봐도 사주가 이 화의 세력, 화토, 금, 이 세력이 많아가지고 신약에 이가 없죠. 등령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성을 용신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자리에 있는
있는 이 인성을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있는 해중 임수로 항상 여러분요, 해가 용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다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신격의 인성용신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용인격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로 운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이 해수가 여러분요, 해수가 용신이면은 이 금수, 이 수운으로 가야 이것이 바로 발복을 하여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도는 수운에 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임신계유운이 이것은 아주 이제 좋은 운이죠. 보면은 금생 이 금이 있습니다만은 이 금은 이 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생수하기 때문에 이 목은 직접적인 그러한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있지만 금생수 수생목하는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이 운이 좋고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을의병자. 자, 을의병자 이 운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운이. 그래서 이 운에 그야말로 대발복해가지고 아주 좋은 운을 맞이해서 이때는 아주 좋았다. 발복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수의 수운은 자, 수목. 자, 지지에 있는 금은 좋습니다만은 정관에 있는 이 금은 좋은 운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복 운이 좋다 보니까 이 운에는 그래도 발복을 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요. 그리고 이 식신은 항상 둘 이상이 모이면 이것을 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상관화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만 있으면 이거 상당히 좋게 식신으로 부릅니다만은 두 개, 세 개가 있게 되게 되면 이것을 상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상관은 관을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예시 그 두 번째로 이것은 식신용급격이 됩니다. 상간용급격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미에 계유의 무술의 경신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토가 이 사주는 6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금이 투관됐죠. 시간의 경금이 투관으로 이것은 토금 이 식신격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신격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용신은 뭐냐? 그렇습니다. 지지에 자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은 지지가 이 신유 술 이렇게 금방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유술 금구이다 보니까 이 금의 기운이 아주 태왕합니다. 아주 투관된 경금도 있고 그러면 요렇게 전부가 이렇게 이것이 금의 기운으로 그 세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무토는 자기 자리에 처음에 술토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강한 듯해 보였습니다. 연지에 기미가 있고 숫자를 보게 되면은 이 무토, 자, 토의 세력이 그러면 4개고, 다른 것이 금이 3개, 계속 안에 그래가지고, 일간이 내가 신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합을 해가지고, 지지가 합을 하든, 천간이 합을 하든, 합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오행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만은 신유술하고 금국이 되어버리면 천간에도 경금이 투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의 세력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토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식신입니다만은 식신이 결국 많다 보니까 상관화돼 가지고 이것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조가 신약.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를 도우는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대체 용신이 바로 이 기토죠. 기토는 나의 급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간에 있는 기토 급체를 용신한다. 그래서 비급용신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식신왕의 식신용 비급이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식상계계 용신은 비급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는 법은, 자, 용신이 비급토이다 보니까 여러분요, 비급토이니까 이 비급의 운이 와야 되는 겁니다. 비급을 도우는 여기에 힘이 실어져야 이 강한 이 식상을 말이죠. 식상을 일주를 도우면서 이 일주를 이 지금 일주 무토가 설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도와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성운이 와도 역시 좋죠. 화생토 하면서 하극금하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화운용이 되면은 화생토 하면서 또한 그 화는 이 금의 기운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극금. 그래서 도우는 인성도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화토운이 좋은 겁니다. 화토운이 좋고, 자, 금수운은 나쁜 거예요. 금수운은 나쁘고 화토운은 좋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남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운의 흐름이 사주 자체에서 벌써 이 식상이 태왕해가지고 상당히 이것이 이 세력이 보통 생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래서 무토를 도는 이 비급을 용신으로 또한 운에서는 이 토를 도우는 인성운이 와야만 발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토가 용신이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토운이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결국 보면은 사오미 임묘진하고 전체적으로 이 운이 화토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의 흐름이 남방하운으로 흐르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등이 연급부 오르고 일생에 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생 동안에 어느 하나 운이 좋지 않은 운이 없다. 초년의 임신, 자, 임신신미운은 그래도 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이 초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생이 운이 좋은 그러한 사주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사주 팔자보다 이것을 명이라고 하죠. 운 좋은 것이 더 좋더라. 명호, 사주가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것이 명호 불려 운호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호 불려 운호라. 사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좋은 것보다는 이 운의 흐름이 좋은 것이 더 좋더라.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 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금명이고 이 사주는 식신용 식신격입니다. 식신용 식신격, 즉 상관용 식상격. 자, 이렇게 불러도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술의 신미에 기유일의 기사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격극이 뭐냐? 항상 격극은 일간 대비 월지에서 투관된 글자를 봐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지에 보니까, 자, 이 사주는 기토 일간이 월지에 보니까 미중에 있는 정을기 정기신이 시간에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에 통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시간이 비견입니다. 비견급제는 격을 취하지 못한다. 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비견급제는 이것은 그렇게 정식으로 멋지게 통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격을 취하지 못하는 법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월지에서 투관된 것이 없으면 일지나 시지에서 투관된 것을 잡아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지에 보니까 유중신금이, 자, 여러분, 유중의 신금이 월간에 투관이 됐습니다. 유중신금이 월간에 투관이 됐는데, 그러면 일간대 이 신금은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격은 이 월간에 있는 신금을 보고 식신격 이러면 되는 겁니다. 용신은 뭐냐, 항상 여러분요, 용신하고 식신격이네 이라고 끝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격에 무슨 용신, 항상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고 답을 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식신격, 자, 식신격에 거기 보니까 용신은 뭐냐 보겠습니다. 자, 용신을 보겠습니다. 용신은 그러면은 신강신약을 보고 용신을 정하는 겁니다. 월지에서만 딱 용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 전체를 보아서 신강신약을 보고 약하면은 도우고 강하면은 억제해라. 이것이 막 바로 용신의 정법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가해 보니까 기토가 미월에 등령했고 씨가 사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주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강합니다. 보게 되면은 강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설기하든지 억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용신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금이 일지에 뿌리가 있으니까 억제할 수 있는 이 간목도 용신의 자격이 있습니다. 목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느 것이 용신이냐? 자, 여기에서 상당히 애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간목보다는 일지에 뿌리가 있는 이 신금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간목은 지지에 전부 다 나를 도우는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전부 토금이니까. 정관에서도 이 신금이 나를 도 극하고, 금강목하고, 그러니까 이 간목의 힘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를, 신강한 토를 설계하고자 하는 이 신금을 용신으로 한다. 자, 그러면 신왕의 식신용신, 자, 식신격의 식신용신,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앞서 얼마든지 우리가 제격의 제용신, 관격의 관용신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성격의 인성용신 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식신격이면서 이 식신을 용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유, 이것이 사유하면서 금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식신격의 용신을 식신으로 하는 식신용, 식신격.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세는 여러분요, 용신이 정해졌으면 이유불문입니다. 용신을 도우는 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반드시 발복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이 점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그러면 이 신금을 도우는, 자, 금수우는 길하고 하토우는 불길하다. 초전대운에 임신계유우는 부기 가문에 출생했고, 자, 갑술우는 화가 치밀어 송사와 재앙이 있었고, 해자운에 들자 재물이 무궁무진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신금을 용신으로 하는데 이것을 도우는 운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도우는 운인데 이 금문이 좋고 역시 수 자체가 여러분요, 수운은 나를 도우죠. 이 신금을 도우는 운,
무슨 말이냐? 수는 나의 길을 빼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나를 극해 오는 화운이 이것은 용신을 극하는 나쁜 기신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은 그 화를 막아주는 것이 수의, 행이다 보니까 그 수운으로 갈 때도 역시 좋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임신계유는 이것은 이제 부귀가문에서 출생해서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갓술, 이 술운은 이런 거는 이 좋은 운이 안 되죠.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자운에는 상당히 이제 발복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체적으로 이 토가 많은데 조후의 기운도 있으면서 이 지금 이 신금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예시를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시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식신용재격이 됩니다. 식신격에 용신을 제로한다. 이렇게 된 사주 구조를 식상생재격 이렇게도 부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뒤에 이 가로를 열고 이렇게 놓은 내용은 이것을 이렇게도 부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신의 병자의 임인의 신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일간에서 이 사주는 자 임수인 내가 좌울에 났습니다. 임수인 내가 좌울에 났는데 이것 보고는 그대로 격을 찰 수가 없죠. 이 자체가 좌우면은 이것은 그대로 격을 취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좌우에 태어났고 시가 또 해시가 됩니다. 해시가 되고 그리고 시간에 있는 신금은 금생수로도 오고 연지에 있는 신금은 자신합을 하면서 이것이 막보로 신이 아니라 수의 기운으로 상당히 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수의 경이다. 그러면 일간의 임수는 상당히 요렇게 엄청나게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자, 그래서요, 아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자, 월간의 병화는 이것이, 인중에 병화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수에 그냥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있는 이 간목이 이 인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죠. 정기신이 여기에 간목입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이 해 중에도 간목이 있죠. 여기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 연간에 있는 간목 이것을 보고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격 이렇게 선임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식신격입니다. 자, 연간에 있는 이 간목을 보고 식신격 이렇게 부른다. 용신은 뭐냐? 자, 용신을 보게 되면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신왕하면서 식신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식신격에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상생법의 원칙에 따라서 요걸 병화를 보고 이렇게 목생화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월이면 동절도 되고, 그래서 이 재성이 수생목, 목생화로 상당히 아름답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왕한, 결국 결론적으로 이 제가 왕해지는 것이 이 목의 기운이 딱 받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왕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러면 운이 동남 목화 운으로 가게 되면 이는 대발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월이 동절이죠, 여러분. 자월의 임수가 거의 얼음물이에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병화는 천금 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남 목화 운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운이 보니까 동남목화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동남인묘진 사오미 천간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 뭔가 과연 이런 금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나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쁩니다. 그럼 나쁜데 어떻게 나쁘냐? 이것은 대원 공부를 아까 저번 시간에 그랬고 나중에 다시 대원만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기로 하고 우짝이나 만기나 인묘진 사오미 동남 목화운으로 가면은 목화는 좋은 운이니까 이것은 발보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운에 중국에서도 그냥 말로 뭐 갑부가 돼가지고 금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팔자다. 그런 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4개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다시 자꾸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고 보고 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한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또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강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강격. 자, 식신격과 상강격이 역시 비등한, 비견되는 그러한 격이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